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하이라이톡 취재차 일본에 가 있는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 상태가 좀 안 좋긴 한데 일단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지훈련 떠났죠. 페포저축은행 AI가 오늘 첫날인데요.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일본에 입성한 페포저축은행인데요. 이동일이었기 때문에 좀 오늘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을 했습니다. 이번 전지훈련은 자매구단인 NEC 롯데로켓츠의 훈련장인 가와사키시에 위치한 NEC 체육관에서 진행되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가벼운 공운동으로 몸풀기를 했고요. 오후에는 페퍼저축은행과 NEC 선수단이 상견례를 갖고 서로 기념품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연습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페퍼저축은행의 NEC 그리고 가에스 대학교까지 세 팀이 각각 2세트씩 총 4세트의 연습 경기를 치렀습니다. 네. NEC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2연패를 달성한 강팀인데요. 확실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승패가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페퍼저축은행이 NEC와 첫 2세트 경기에서는 0대2로 석패를 했습니다. 네. 두 경기 모두 접전이었는데요. 우승팀을 상대로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를 펼치면서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스 대학교와 2세트 경기에서는 1대1로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일본 대학 리그 팀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페퍼저축은행이 굉장히 대등한 경기를 펼치지 않았나, 새 시즌을 좀 기대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팀의 목표가 궁금한데요. 네, 장소연 감독의 취임 직후에 밝혔던 청사진이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단계적인 기반을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수들의 체력과 기본기는 당연한 것이고 마음가짐과 태도, 성실성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장소연 감독과 함께 페퍼저축은행 선수단의 엄청난 승부욕으로 올해는 탈꼴찌를 넘어서 본 빼고까지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지훈련 언제까지 진행이 됩니까? 귀국까지 사흘이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모든 일정을 마친 상태고요. 내일은 오전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실시하고 오후에 NEC와 두 번째 연습 경기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연속해서 실전을 치렀으니까 휴식이 필요할 텐데요. 모레는 선수단 휴식일로 지정돼 있어서 잠시 도쿄나 요코하마 등 좀 인근으로 꿀맛 같은 외출을 다녀오지 않을까 싶고요. 목요일에는 오전에 NEC와 세 번째 연습 경기를 가진 뒤에 오후에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귀국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예, 건강하게 잘 돌아오십시오. 지난 주말에 기아 타이거즈 경기가 잠실 야구장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녀오셨죠? 네, 키움히어로즈와 LG 트윈스를 상대로 서울에서 원정 6연전을 치른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키움히어로즈부터 두산 베어스, KT 위즈까지 3연속 루징 시리즈에 빠져있다 보니까 이 사이에 LG 트윈스가 4경기 차 2위로 추격을 하면서 좀 고비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정말 위기에 빠지면 기가 막히게 탈출하는 기아인데요. 먼저 키움에게 2승 1패로 위닝 시리즈를 챙겼고 LG에게는 시리즈 싹쓸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순위표에도 변동이 있었는데요. 2위였던 LG가 7경기 차로 벌어지면서 3위로 추락을 했고 3위였던 삼성이 2위로 올라섰지만 5경기 반 차이를 유지를 했습니다. 특히 금요일과 토요일은 제가 잠실 야구장에서 직접 경기를 지켜봤는데요. 두 경기 모두 역전승을 거두면서 정말 짜릿한 승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키움에게 2승 1패, 세 경기에서 실점이 3점. 눈에 띄는 이제 수비력이에요. 네, 세 경기에서 3실점, 평균적으로 1점밖에 내주지 않았다는 의미인데요. 마운드의 힘이 정말 굉장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제임스 네일 선수가 5이닝 무실점, 수요일에는 황동화 선수가 5이닝 무실점, 목요일에는 양현종 선수가 7이닝 1실점을 기록하면서 좀 선발진에서 버티는 힘을 마련해줬고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불펜이 합계 9.1이닝을 단 2실점으로 막아내면서 힘을 보태줬습니다. 수요일 경기에서는 마무리인 정혜영 선수가 최주환 선수에게 끝내기 솔로포를 내주면서 좀 역전패를 당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운드의 힘 정말 굉장했던 주중 3연전이었습니다. 예, 공격은 세 경기에서 15득점, 굉장히 이것도 좋은 흐름이었어요. 네,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효율적인 야구를 펼쳤습니다. 특히 화요일에는 단 2점으로 승리를 챙겼는데요.
목요일에는 타선이 화끈하게 불이 붙었습니다. 일단 홈런이 무려 3방이 나왔고요. 김태군 선수부터 김도영, 나성범 선수까지 대포를 쏘아 올리면서 타격감이 불이 붙은 모양새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득점만 12점을 올렸는데요. 5이닝에 걸쳐서 고르게 득점을 뽑으면서 키움 마운드를 굉장히 잘 흔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김도영 선수의 30, 30을 계속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정말 길게 느껴졌는데요. 29홈런째를 기록한 뒤에 7경기에서 홈런포를 가동하지 못했던 김도영 선수인데요. 드디어 모두가 기다렸던 30홈런 30도로 이 대기록이 탄생을 했습니다. 목요일 경기 3대1로 앞선 5회 초 1사 1루였는데요. 김도영 선수와 헤이스 선수의 초구 140km의 직구를 직격해서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130m의 대형 홈런을 날렸습니다. KBO 리그에서는 9년 만에 7명 9번째로 탄생한 기록인데요. 김도영 선수가 정말 대단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최연소 최소 경기로 이 30홈런 30도루 기록을 경신한 건데요. 김도영 선수는 20세 10개월 13일의 나이로 올 시즌 개인 111경기 그리고 팀 113경기 만에 30홈런 30도루 고지에 올랐습니다. 종전 최연소 기록은 박재홍의 22세 11개월 27일이었는데요. 이 기록을 2년 넘게 단축을 했고요. 또 종전 최소 경기 기록은 에릭 테임즈 선수의 개인 111경기 그리고 팀 113경기만이었는데 자칫하면 이 기록을 새로 바꾸지 못할 뻔했는데 단 한 경기를 남겨두고 주인공이 됐습니다. 정말 괴물 타자가 탄생했다 이런 느낌인데 이 분위기 주말까지 이어져야 할 텐데요. 네, 2위만 만나면 유독 펄펄 나는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자비란 없었습니다. LG 트윈스가 2위에 올라있는 상태로 주말 3연전에 돌입을 했는데요. 우선 금요일과 토요일 경기를 모두 역전 승리로 장식을 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이에 LG가 3위로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경기에서는 무실점 승리를 완성하면서 선두로서의 위용을 드러낸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범호 감독이 김도영 선수에게 고척도 홈이고 잠실도 홈이니까 편하게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도 정말 홈 같은 분위기였겠어요. 이 역전승이라는 게 정말 짜릿한 거잖아요. 네. 다만 승부가 뒤집히는 순간에 양팀 팬들의 희비가 워낙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조금 잔인해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가 이 잠실 야구장을 마치 홈과 같은 분위기로 만들었는데요. 이 분위기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 홈런입니다. 단 한 방에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인데요. 금요일 경기에서는 9회 초 나성범 선수의 역전 투런포가 나오면서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고요. 토요일 경기에서는 5회 초 나성범 선수의 동점 솔로포에 이어서 6회 초 김도영 선수의 말루포와 소크라테스 선수의 솔로포가 백투백으로 터져주면서 잠실 야구장이 정말 열광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공격의 수비까지 정말 투타 밸런스가 완벽한 한 주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난주 평균 자책점이 1.52,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1.11로 모두 가장 적었는데요. 지난주 팀 타율에서는 0.311 그리고 OPS에서는 0.843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홈런도 7개로 세 번째로 많은 수치였는데요. 보통 투타가 함께 폭발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투타가 함께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기아의 선두 수성의 밑바탕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선두 굳히기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천적을 만나네요. 네, 이번 주에는 먼저 롯데자이언츠와 홈 주중 3연전을 치른 뒤에 NC 다이노스와 원정 주말 3연전을 떠납니다. 롯데와 NC를 상대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아인데요. 롯데에게는 3승 1무 7패로 약했지만 NC에게는 10승 2패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양팀 모두에게 우위를 점한다면 삼성이나 LG의 추격을 더 확실하게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요. 이번 6연전 결과가 굉장히 주목됩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반면에 광주 FC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네, 올 시즌 처음으로 K리그 4연승에 도전한 광주 FC였는데요. 선두인 강원FC를 상대로 전반 21분 만에 아사니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에 강투지 선수의 자책골까지 더해지면서 두 골을 먼저 뽑아내고 손쉽게 승리를 챙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선두의 저력이 굉장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코바체비치 선수의 추격골을 시작으로 후반 5분 코바체비치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후반 29분에는 헨리 선수의 역전골까지 허용하고 말았고요.
결국 다시 동점을 만드는데 실패하면서 2대3 역전패로 상위권과 격차를 줄이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4위 포항 스틸러스 그리고 5위 수원FC와 승점 7점 차이를 유지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광주 FC 이번 주에는 코리아컵에도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 잘 수습해야겠어요. 네, 사실 또 개행군인데요. 주중과 주말로 이어지는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강릉 원정에서 일단 돌아온 선수단인데 수요일에는 울산 HDFC와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을 치르고요. 일요일에는 K리그 1 28라운드 홈 경기를 치릅니다. 공교롭게도 울산을 상대로 홈에서 연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체력적인 부담이 양 팀 다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텐데 이거를 최소화하는 팀이 승리를 거두고 좀 웃지 않을까 그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